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트레이너분들이 포켓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연구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요.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저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디헤드와 삼삼드레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노드에서 시작해서 디헤드로 진화하면 머리가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삼삼드레로 진화하면 머리가 3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머리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삼삼드레의 경우에는요, 가운데 머리만 진짜고요, 나머지 2개는 뇌가 없는 가짜 머리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힌트가 2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2머리의 먹이 경쟁,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 형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발현입니다. 진화하면서 머리가 늘어나는 포켓몬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머리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디헤드는 달라요. 포켓몬 도감 설명을 보면 2머리가 사이가 나빠서요, 상대보다 많이 먹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냥 계속 아웅다웅이에요. 이 한 몸을 공유하면서 서로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한 몸에 2개 이상의 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에도요, 아주 드물게 쌍두사, 즉 머리가 2개인 뱀이 태어나곤 하거든요. 이런 이두 현상이요, 뱀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동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각 머리가 각각 자기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즉 2개의 뇌가 하나의 몸을 공유하면서 조종하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2개의 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임이 아주 어색하고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쌍두사 같은 경우는요, 자연 상태에서 포식자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먹이 문제도 생겨요. 2머리는 같은 몸을 위해서 먹이를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경쟁하니까요. 잡은 먹이를 두고 서로 당기거나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급하게 먹다가 숨이 막히기도 하고 싸우느라고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쌍두사는요, 야생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거 디헤드와 묘하게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머리가 2개 생기는 이두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배아 발달 과정에서 이 쌍둥이로 분리되던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배아가 2개체로 나뉘려다가 중간에 멈추면서 하나의 몸에 2개의 머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생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 형성을 조절하는 신호입니다. 특정 단백질이 이 발생 초기 단계에서 몸의 특정 위치에 여기가 머리가 될 자리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마음대로 막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 신호를 억제하는 단백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몸에서는 머리를 만들려는 신호와 머리 형성을 억제하는 신호가 정교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정상적인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 원리는 히드라 연구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히드라 몸에서는요, 머리를 만들려는 신호 WNT3라는 단백질과 다음에 이를 억제하는 신호 SP5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억제 시스템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드라의 몸 곳곳에서 여러 개의 머리가 동시에 자라납니다. 그 실험 결과 사진을 한번 보시죠. A인을 보면은요, SP5, 즉 머리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차단했을 때 몸통에서 새로운 축이 자라나고 그 끝에 추가적인 머리가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화살촉은 기존의 원래 머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흰색 화살표가 새롭게 생긴 몸축,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추가로 생긴 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개체에서 여러 개의 머리가 동시에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림 2는요, 이게 단순히 머리처럼 보이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머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진이요, 추가된 머리에서 RF 아마이드라는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은요, 히드라의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펩타이드예요. 그래서 이 신경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신경계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실제로 먹이를 주니까요, 이 추가된 머리들이요, 촉수로 먹이를 붙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머리처럼 보이는 그냥 혹 같은 게 아니고요, 먹이를 감지하고 잡고 섭취할 수 있는 진짜 머리라는 겁니다. 히드라에서는 억제 신호만 풀리면 몸 어디에서든 머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삼들에는 왜 다시 하나의 머리가 중심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요, 디헤드의 먹이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머리는 상대보다 더 많이 먹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하나의 몸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응 교수가 얼마 전에 설명한 대로 뇌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더 많이 먹는 쪽이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고, 그 에너지는 곧 뇌를 유지하고 발달시키는데 쓰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먹는 머리가 더 강해지고, 더 강한 머리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머리가 서로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요. 같은 몸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상대를 너무 심하게 무너뜨리면은요, 자기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에너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흘러갈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는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는가가 결국 한쪽 머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머리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삼삼드레의 구조가 바로 이 과정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머리가 기능했던 생명체가 내부 경쟁을 거쳐서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한 결과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가운데 머리는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확보해서 살아남았고, 양옆 머리는 뇌 기능을 잃고 도구적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엔 또 어떤 포켓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WNT3와 SP5, 이름부터 잠깐 볼까요? 이 WNT는 원래 초파리의 윙리스 유전자하고요, G의 INT1 유전자 이름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윙리스 유전자는요, 초파리에서 날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돌연변이에서 발견된 유전자예요. 이 몸의 패턴과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1은요, 쥐에서 처음 발견된 유전자인데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신호에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유전자가 같은 계열이라고 밝혀지면서 WNT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몸의 형태와 구조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계열이죠. 그리고 WNT3는요, 이 그룹의 한 구성원입니다. SP5는요, Specificity Protein 5의 약자입니다. 이 단백질은요, 특정 DNA 부위에 붙어서 다른 유전자들의 작동, 곧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질지를 조절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드라에서 여기가 머리라고 알려주는 신호, WNT3는 머리가 잘렸을 때 가장 먼저 다시 켜지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단백질이 바로 베타 카데닌입니다. 평소에는 이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계속 분해됩니다. 머리 형성 프로그램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WNT3 신호가 들어오면은요, 이 단백질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세포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 카데닌이 핵안으로 들어가서 머리 형성 유전자들을 켭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으면 머리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서 계속 머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SP5입니다. WNT3의 활동을 억제하는 단백질이죠.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WNT3 신호가 활성화되면은요, SP5도 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SP5가 다시 WNT3를 억제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음성 되먹임 구조가 작동하는 것이죠.